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이나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과거보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체격도 큽니다. 그래서 또래보다 성장 속도가 더딘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럴 때 아이의 체질에 맞춰서 성장 속도를 방해하는 그 요인들만 제거해주면 키가 쉽게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아이들의 키 성장입니다. 먼저 이에 대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린이 키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어린이들의 키를 키우려면 화학약품이나 호르몬제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어린이 체질에 맞는 한약을 투여하거나 방혈요법이라고 해서 어린아이의 사지에다가, 말하자면 손발에다가 살짝 란셋으로, 란셋이라는 것은 침인데요. 란셋으로 살짝 자극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서 면역력을 좋게 하고 호르몬 조절을 해주어서 키를 크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엄마들은 아이들 성장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키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한약을 쓰거나 한방치료로 받아서 키를 키우는 방법이 있는 것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선 키는 봄, 여름에 크게 되어 있습니다. 새싹이 봄에 파랗게 올라오듯이 어린아이들도 새싹이 올라오는 때에 바로 키가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성장하지만 그때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봄에는 새싹이 올라와서 여름에 나무가 무성해지듯이 사지팔다리로 모든 영양분이라든지 기혈이라는 것이 잘 도달함으로써 팔다리가 길어지고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체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과 맞춰서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어야 건강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한테 쓰는 한약은 체질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한테 주는 아주 순한 퇴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한약을 먹여본 엄마들은 신기해합니다. 사실 신기할 게 없는데 안 먹을 것 같은데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것입니다. 인체에 오장육부가 필요한 음식들은 잘 땡깁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음식을 먹어라, 뭐를 먹지 마라 이러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대원칙에 맞춰서 먹이면 잘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원칙이라는 것은 바로 아침은 잘 먹고 저녁을 가볍게 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면 그것은 바로 고기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야채를 잘 먹으면 야채가 필요한 아이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한약이 좋아서 한약을 들고 춤을 추는 아이도 봤습니다. 또 한약에서 꽃향기의 냄새가 난다는 아이도 봤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아버지 한약만 지어왔다고 자기 한약 안 지어왔다고 아버지 한약을 내팽개치는 이런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한테 한약을 투여하면 인체가 필요하므로 알아서 인체가 요구하는 대로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약을 좋아하고 꽃향기가 난다. 또는 너무 좋으니까 그 약을 들고 춤을 춘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성장 발육에 도움이 주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방혈요법이라고 해서 방혈요법, 피를 살짝 내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요, 알지 못하는 순간에 살짝 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물론 겁이 많은 애들은 그냥 갖다만 대도 아프지 않은데 대성통곡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개의 경우 아이들 순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릅니다. 또 요즘에는 굉장히 그 현대적으로 탁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서 침이 착딱 나왔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애들 놀이 같이 생겼어요. 딱 요렇게 생겼어요, 침이. 그래서 살짝 눌러주면 똑 나왔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같은 곳을 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는 그에 맞게 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귀에서 살짝 방열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합곡과 태충에 방열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엄지손가락 끝부분을 방열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후계라는 요곳에 방열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에 방열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살짝 따줌으로써 혈행작용을 도와주면 면역을 좋게 하고 인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이 당뇨가 있는 경우에 당뇨를 치료해 줌으로써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소아당뇨죠. 어린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당뇨병은 선천적이죠. 부모로부터 타고난 게 가장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선천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선천지기를 좋게 해주는 이런 한약을 쓰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체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면서 당뇨도 좋아지고 인체가 활성화되면서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변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대변을 실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속옷에 살짝 묻히는 겁니다. 본인도 몰라요. 근데 엄마가 애가 옷을 벗겨보면 대변 보고 나서 잘 안 닦을 것 같이 살짝 묻어 있어요. 이것은 소변이 참지 못하고 소변을 살짝 이렇게 지리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소변은 양기의 운행을 얘기하고 대변은 음혈을 얘기합니다. 양기고 음혈입니다. 말하자면 소변을 지리는 것은 기가 부족된 거고 대변을 지리는 것은 음혈이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변 자리, 이것을 대변 자리라고 하는데 이 대변이 절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구를 끼워도 대변이 살짝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음혈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음혈을 돋궈줌으로써 전신 건강이 좋아지면서 바로 성장 발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변 자리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꼭 대변이 안 나오더라도 물 같은 게 나온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항문에서 물이 나와요 조금씩. 근데 맡아보면 아주 냄새가 지독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인 요인에서 오기도 하고 후천적인 요인에서 오기도 합니다. 선천적인 요인에서 오기도 하고 후천적으로 섭생이 잘못돼서 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섭생을 잘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녁을 과식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요거는 선천적으로 대장이 약한 것입니다. 기가 약해도 그렇고 음혈이 부족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것은 이제 여자 어린이의 경우입니다. 냉같이 대야같이 이렇게 속옷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생리도 아직 안 한 애들인데 이것은 인체에 꼭 필요한 이러한 호르몬이 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비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서 사지팔다리로 가고 오장육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질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생식기적으로. 이것은 어르신들의 경우에 보면은 냉대야 같죠. 그러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냉대하긴 대한데 이것은 인체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 새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은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생긴 모습을 보고 간기가 허해서 그런 거냐, 비장이 제대로 운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거냐,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서 그게 맞는 한약을 쓰면 냉대야가 없어지면서 속옷이 지저분한 것이 좋아지면서 성장 발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성장 발육에 방해가 되고 이런 것을 한약을 통해서 보완해 줌으로써 어린아이들의 키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밥을 잘 먹게 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을 고쳐줌으로써 인체가 활성화되어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